92쪽. 우리가 92쪽에 보니까 제목이 효소의 작용 원리거든. 제목 한 번만 보고 하자. 효소의 작용 원리고 1번에 A에 효소 작용과 특성 이렇게 돼 있지. 효소 작용과 특성. 제목 한번 쓱 보고 활성화 에너지 간 단어가 있는 것 같다, 그지? 그래프가 두 개가 있네. 그래프가 두 개가 있다. 그럼 밑에 커다란 2번에 효소의 작용과 특성 이렇게 돼 있나? 단어로 봤을 때 효소 기질 복합체. 들어본 것 같다. 효소하고 기질하고 복합체.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시 쓸 수가 있더라. 효소는 다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질 특이성. 들어본 것 같나? S. 그리고 왼쪽 그래프는 유명한 건데 넘어가서 뒷페이지. 효소 종류가 있어. 효소 종류가 다음 페이지, 옆에 페이지 보면 효소 종류에 효소를 구성하는 게 주효소가 있고 보조인자가 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하면서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 NADH 나오더라고. NAD 플러스, FAD 이런 거 들어봤지? 그게 사실은 약자긴 한데 보조인자, 조효소 이런 말이야. 딱 보이지, 그지? 근데 거기 조효소에 신기한 거 없나? NADP 플러스라고 있지 않나? 그럼 광합성 할 때 나올 거다. 그래서 선생님이 광합성하고 세포합하고 닮았으니까 헷갈릴 거니까 하나를 먼저 하지 않으면 헷갈릴 거다. 먼저 하겠다 했던 거다. 이해되겠지, 그치? 그래서 조효소도 있고 뭐 금속이온도 있다. 그 밑에 효소 종류가 많더라. 일단 요까지 먼저 할게. 자, 잠깐 간단히 설명하면 너희가 알기로 자, 앞에 이제 효소라는 게 있다. 효소 영어로 하면 엔자임, 엔자임. 혹시나 얘의 주성분이 뭘까? 단백질이거든.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근데 얘는 뭘 하냐면 혹시 너희들 그거 기억나? 반응이 일어날 때는 사실은 동화작용도 있고 이화작용도 있어. 동화작용, 이화작용. 그래서 여기 있는 김에 쌤 설명을 하자면 자, 혹시 요거 이름이 괜찮게 CH3COOH일 거야. CH3COOH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 떼면은 작아지지. 그러면 사실은 요 결합이 에너지 갖고 있는 거야. 결합. 그러니까 뗐지. 그러면 항상 에너지는 한 분자가 가진 에너지인 거야. 선생님 한 분자, 그럼 어디까지가 한 분자입니까? 내가 아무거나 하나 쥐었을 때 한 덩어리. 독립적으로 얘가 한 분자라는 거지. 그럼 이러면 결합의 에너지가 다 더하면 물질의 에너지인 거야. 그럼 떼니까 결합수가 적다, 에너지가 작다. 그래서 고분자가 에너지가 크고 저분자가 에너지가 작다. 그러면 쪼개졌다, 왜 쪼개졌지? 다르니까. 우리 수업 마치고 나면 각자 집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럼 그게 이화지. 다를 잊자. 근데 아까 수업하는 뭐였지? 동화인 거지. 목적이 같으니까 모였었다. 그러면 사실은 동화도 이화도 어려운 건 아니야. 우리는 항상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가르치고 갈 때 시간이 경과한다는 거지. 시간이 경과했을 때 반응이 일어날 거잖아. 그럼 동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에너지보다 나중에 에너지가 커지면 동화작용이지.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다는 거라. 그럼 어떻게 돼요? 봐봐. 우리가 시험을 칠 때도 그렇잖아. 내가 교과서에 있는 것만 충분히 다 알았어. 정말 100점 맞을 수 있나? 아닌 거잖아. 문제 푸는 스킬이라든지 읽는 스킬이라든지 속도라든지 모든 게 필요하듯이. 그러면 여기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준비가 돼야지 그 다음으로 반응 넘어간다는 거야. 그럼 요 위에 있을 때를 우리가 반응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된 거지. 이때를 요 EA 에너지인데 사실 약속이긴 한데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요때가 활성화 에너지.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넘어가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반응 안 해. 이랬나? 반응 못 해.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커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진대. 근데 옛날에 우리 활성화 에너지 찾는 거 시험 그치 있지. 활성화 에너지 반드시 찾아줄 수 있어야 돼. 근데 활성화 에너지 뭐가 활성화 에너지냐면 그래 이거 EA인데 여기 반응물이지. 얘가 반응물이고 여기가 생성물이면
반응물에서 꼭대기, 활성화물까지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것까지. 흰색일 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랬나?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요. 활성화 에너지 말고 얘들 사이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지. 지금 물질과 에너지 할 때 애들 하고 있거든.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다. 이게 바로 반응 열이다. 열량, 열, Q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이랬나?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분명히 에너지 흡수했지. 그럼 얘는 무슨 반응이다? 아, 흡열 반응이다.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되는 것 같긴 하다. 그럼 효소란 녀석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생체 촉매인 거지. 지금 그게 어떤 말입니까? 촉매라고 하는 것은 빨리 일어나도록 돕는 거라. 그래서 빨리 일어나도록 돕는 물질인데 생체는요, 생물체. 그치? 사실 생체 촉매 말고 무기 촉매가 있어. 무기 촉매. 그러니까 유기물, C 말고 다른 것들로 된 게 있다는 거야. 됐나? C 말고 예를 들어 뭐 이산화망가니즈 이런 거. 과산화수소 반응하게 하는 거. 잠깐만 선생님 질문. MnO2 이거 지금 이산화망가니즈거든. 얘가 과산화수소 반응을 빠르게 해. H2O2 얘가 H2O 되고 O2 되고 개수 맞추면 H2O2인데 H2O 되지. 산소 하나니까 나는 이런 행동을 잘하지. 산소 하나니까.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요 녀석이 무기촉매인 거야. 무기촉매. 무슨 촉매하고 다르다? 아, 생체촉매, 유기물, 생물체 하는 거하고 달라. 그래서 얘는 생물체 안에 있는 건 아니라서 무기촉매기는 한데 얘도 빠르게 해준다는 거지. 근데 혹시 특징 보여? 그치, 촉매는 반응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왼쪽은 반응물, 오른쪽은 생성물 적어야 될 거니까 얘는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화살표가 있는 그 어깨 위에 적어준다는 거지. 효소는 항상. 그래서 너희도 옛날에 고1 때 감자, 뭐 카탈레이스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적어준다는 거지. 걔들이 생체 촉매란 거야. 생물체 안에서 있는 물질인데 반응을 촉진할 거다. 네, 그럼 쌤 잠깐만요. 그렇게 촉진하면 빠르게 하면 그래. 활성화 에너지 원래 효소가 없을 때보다 에너지 언덕이 낮아서 이때가 효소가 있을 때다. 이런 식으로. 이때도 효소 있을 때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 얘를 학교에서 요거까지 설명하실 수도 있어서 쌤 이야기를 할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얘기가 있어. 정촉매 그리고 부촉매. 너희가 생각하면 반응이 뭐야? 빨리 해주는 게 촉매지. 사실은 아니야. 사실은 촉매라고 하는 것은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게 촉매야.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게. 그러면 정부. 바른 방법으로 방해하는 방향. 정촉매하면 정말 화학 반응 속도 빠르게. 근데 부촉매는 오히려 화학 반응 속도를 좀 늦추는 촉매가 있기는 해. 이해되겠나? 그러면 지금 그거 역반응은 아니야. 역반응은 아니고 좀 늦춰주는 게 있어. 혹시 너희들 이거 사봤어? H2O2? 선생님은 사봤거든? 과산화수소. 네, 실험한다고도 사봤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걸 소독약으로 썼어. 소독약으로 썼고 이랬으니까 혹시 뭐 그 의료 상자 이런 거 사면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 근데 사실은 세포 손상이 시키기 때문에 요즘은 그걸 권하진 않거든. 권하지 않고 뭐 식염수를 걸로 씻는다. 상처가 났을 때 이렇게 되는데 얘들 유통기한이 있어. 이거 자동으로 이렇게 산소기체 발생을 하거든. 근데 사놨는데 저절로 다 분해돼 있으면 안 될 거잖아. 분해를 막는 부촉매가 들어가 있어. 원래는 이래나 좀 반응 안 되도록
보존제 같은 거지. 이러겠나? 그런 것도 있더라 하는 거야. 말로 한번 들어두고 혹시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기억을 했다가 쌤한테 다시 질문할 거 질문해주기. 이러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촉매는 그래 빠르게 하자. 이게 촉매다.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봤을 때 쌤, 그럼 쟤는 흡열이죠. 흡열이죠. 에너지가 커지니까. 그럼 발열은 이거야. 이건 우리 수능까지 가는 건데 처음에 있던 것보다 에너지가 작아진 거지. 그럼 얘 발열 역시 쌤 그냥 아니야. 얘도 이렇게 올라가서 이만큼 돼야지 넘어간다. 항상 관문이 있는 거야. 요까지 되면 그 다음 넘어가게 해줄게. 이렇게. 이러겠나? 충족시키는데 여기까지 하는데 요걸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 여기서부터 봐야 돼. 여기서부터. 근데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열이 뭔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에서 활성화물까지의 에너지 차이야. 반응물에서 꼭대기는 이 활성화물까지. 이랬나? 그리고 반응열은 반응물에서 생성물까지의 에너지 차이. 그러면 반응물에서 생성물까지의 에너지 차이. 말 됐나? 근데 이 값이 내려갔지. 나 에너지 필요 없어. 이렇게 되니까 주위로 열이 나온 거지. 달을 받은 거지. 이해됐습니까? 됐어. 그래서 지금 그 페이지에 얘기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왼쪽에 주의해를 먼저 볼게. 왼쪽에 주의해.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밑줄 쫙. 첫째 줄 효소 유무, 밑줄 쫙. 자, 둘째 줄 기질 농도 X. 효소 농도 X.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 X. 딴 거 다 필요 없음.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단지 누구? 효소 종류. 끝. 효소 유무, 효소 종류 이런 거다. 이해되겠나? 됐어. 그리고 자 그러면 본문에 왔을 때 활성화 에너지 네모 박스. 아까 쌤 뭐라고 했냐면 야 요만큼 와야지 에너지 충족할 수가 있다. 그치? 그래서 요만큼 와야 된다. 최소한의 에너지. 반응이라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게 활성화 에너지다. 됐습니까? 물론 지금 생명과학 시간에 이야기하지만 화학 시간에 다시 나옵니다. 화학 시간에. 언제? 물질과 에너지에서. 그럼 2번에 효소지. 일반적으로 반응 빠르게 동그라미. 근데 그런 얘기 있어. 생체 촉매. 생물체 안에서 생긴 거거든. 생체 촉매. 됐겠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혹시나 그 밑에 그래프 밑에 봐봐. 그래프 밑에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낮은 거 맞나? 그 옆에 자 밑줄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여기 그래프 밑에 화살표 뒤에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밑에 반응할 수 있는 반응물의 수가 많아져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할게. 여긴 지금 없거든.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자, 이렇게 돼. 이게 뭡니까? 이게 분자수. 세로축이, 가로축은 에너지. 그러니까 분자들의 에너지인 거야. 분자들의 에너지. 자, 지금 이 상태거든. 지금 이게 T1일 때야. T1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들의 에너지가 커지지 않겠나? 맞죠? 입자들 에너지 총량은 똑같은데 입자의 에너지가 커져. 방 안의 온도가 높아지면 음식 더 잘 상하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거야. 온도가 높아지면 더 오른쪽으로 많은 에너지를 가진 분자수가 늘어나는 거야. 이랬나? 근데 음식물이 상한다는 게 온도가 높을 때 잘 상한다? 이거보다 큰 에너지 지니는 건 반응을 할 수 있다. 왜? 활성화 에너지 여기잖아. 이 에너지보다 더 많은 거. 근데 이거는 돼야 돼. 최소한의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야.
그럼 이거보다 그보다 더 센 에너지 가진 건 반응할 수 있어. 근데 그 밑에 건 반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빨리 이해되겠나? 됐어. 그러면 지금 흰색일 땐 이 파란색만큼 분자수가 반응하거든. 근데 빨간색 온도가 높아지면 이만큼 분자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지. 음식물이 상하는 것도 화학 반응일 거니까. 온도가 높으면 반응할 수 있는 분자수가 많아진다. 알겠나? 아니면 자, 효소는 이렇게 된 거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버려. 효소가 있으면 야, 이만큼만 에너지 되면 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아까 흰색 있지? 흰색이라 하더라도 이거 이만큼 분자수가 추가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응할 수 있는 애가 훨씬 더 많은 거야. 빨리 되겠지. 충분히 이해되겠나? 아마 요 그래프는 학교에서 쌤들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왼쪽에 작게 하나 그려놓을까? 왼쪽에 요 사이에 그리면 자, 지금 같이 그릴게. 헷갈릴까봐 가로축에 에너지, 세로축에 입자수 또는 분자수. 파란색으로 그릴게. 이렇게 거의 뭐 이런 정규 분포곡선처럼 좀 마지막하게 그렸다. 여기 파란색, 이게 T5, T1, 저온 이렇게. 그럼 아래쪽 면적에랑 분자수 대 총분자수는 같은데 온도 높였다. 이걸 빨간색 할게. 빨간색 하면 에너지 낮은 애들보다 에너지 높은 애들 좀 많아진대. 그러면 T2, 얘가 고온이 된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아래 면적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이렇게 적당히 선을 끄면 여기 파란색, 빨간색 이쪽에서 또 다 되겠지.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지닌 이쪽 것만 반응이 가능. 그러면 저온보다 고온이 반응할 수 있는 분자수가 훨씬 더 많은 거 맞지? 빠른 거라. 근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촉매를 쓰는 거지. 촉매를 쓰면은 여기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는 거지. 그러면 반응할 수 있는 분자수가 이만큼 늘어나는 거야. 저온 상태도. 맞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게 이게 누구? 촉매. 무슨 촉매? 생체 촉매. 다른 말로 이음절로 효소 사용하면 아예 여기가 제한값이 7,000원 두고 있어야지 살 수 있던 게 갑자기 5,000원 들고 있는 사람도 살 수 있도록 세일을 했다. 이런 의미란 거지. 말 되겠지? 그래서 책에서 내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건 조금 뺐대.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봤을 때 효소에 대해서 효소의 작용. 효소 작용에 내린 밑에 보니까 기질특이성.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할게. 기질특이성. 뭐가 맞아야지? 입체 구조가 맞아야지 반응을 할 수가 있지. 근데 혹시 입체 구조를 가지고 누구만? 단백질만 입체 구조를 가져. 단백질만. 그러면 기질이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반응물이야. 반응물과 효소하고 입체 구조가 맞아야만 열쇠 자물쇠 구조. 왜 항원항체 반응 기억나지? 그치, 그거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밑에 그림은 우리가 사실은 기질특이성 괄호 2번에 있었고 입체 구조가 맞는 거하고만 반응했지. 거기 초록색 글씨로 단백질은 여기 괄호 2번에 주성분 단백질 고유한 입체 구조다. 입체 구조 가지는 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다 해봤자 단백질밖에 없어. 아직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겠지만 나중에 좀 더 겪어서 이제 시간이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다. 그래서 밑에 봤을 때 우리가 분명히 혹시나 거기 이렇게 보여?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육각형짜리, 오각형짜리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이런 게 두 개야. 이거 두 개가 달라. 왼쪽에 게 육각형 몇 땅인 거야. 몇 땅 적어주시고 오른쪽에 육각형, 오각형 보여? 얘가 설탕 이렇게 적어줘.
그러면 그림 보니까 육각형, 오각형 붙을 수 있네. 육각형 결합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래, 이게 기질 특이성이라고. 그런데 혹시나 중간에 그림 보이나? 효소기질 복합체. 여기 동그라미. 효소기질 복합체가 되었다? 그게 그래프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 상태야. 이르나 효소기질 복합체가 돼야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얘기냐면 그런 거 있어요. 가족 할인. 대형 백화점 같은 데도 직원가 할인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얘가 직원가 할인 같은 거라. 우리 사내에 가족들이면 몇 퍼센트 할인합니다. 이런 의미로. 결합하면 우리 가족이면 깎아줍니다. 그런 의미가 효소. 활성화에는 낮춘다. 말 되겠나? 예스. 그러면 우리가 그 위에 거 기질 복합체 형성하는 동그라미 1번. 입체 구조 맞아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한다 그랬지? 이렇게 형성해야만 가족. 우리 기업의 가족이다. 할인해줄게 이렇게 한다 그랬지? 효소 기질 복합체 되면 둘째 줄.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 낮아지니까 쉽게 생성물로 전환이 될 거다. 충분히 이해되겠나? 예스. 그럼 동그라미 2번.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봐봐. 그림 봐봐. 또독 떨어져서 효소는 다시 사용 가능. 그럼 효소는 많이 필요할까? 많이 필요 없지. 또 쓸 수 있으니까. 이랬으니까 다양한 종류는 필요하겠지. 왜? 효소 기질 복합체니까. 입체 구조 안 맞으면 쓸 수 있어 없어. 정말 많은 종류가 필요하지만 다행히도 정말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그래프가 하나 있단 말이야. 왼쪽에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자, 그 그래프에 쌤 보니까 기질, 효소, 기질, 복합체, 그리고 생성물, 효소, 이 그래프가 있어. 4가지가 있거든. 4가지가 있는데, 자, 잠깐만. 어려운 거 아니야. 여기 이 그래프인데. 자, 잠깐만. 일단 말해. 선생님이 봤을 때는 기질이 생성물, 기질이 기자가 이미 반응물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반응물이 이만큼 있어야 거 맞아. 이만큼 있어야 거 맞아. 근데 생성물은 하나도 없어야 될 거 맞지. 생성물은 없었었고, 그리고 기질인 반응물은 이만큼 있었었고, 그러면 반응물이 줄어들고 생성물이 늘어나는 게 당연하지. 그치? 그럼 자, 봐. 얘들한테 보면 빨간색으로 된 반응물 쭉 줄어든다? 맞지? 물론 개수의 차이가 있겠지만 생성물 쭉 늘어나지? 그치? 그럼 처음에 효소 있었어야지. 효소 있었어야지. 처음에는 효소가 있었다가 효소가 기질하고 결합을 하지. 그러면 효소가 있었다가 효소 양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효소 양이 줄어들고 효소 기질 결합하고. 효소하고 기질하고 결합하고 나면 생성물 될 수 있고. 맞지? 그 그래프로 얘들 밑에 2개 보이지? 이렇게 되는 그래프 하나 하고. 얘는 거꾸로 밑에서 없다가 연두색 그래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래프하고. 맞지? 그럼 자, 쌤바레 이렇게 생각해. 노란색이 효소였는 거야. 효소. 그러면 효소하고 효소 기질 복합체 합한 건 똑같아야지. 효소가 10개 있었다. 근데 효소가 10개 있으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3개가 되면 결합 안 한 효소는 7개가 있어야 되지. 그럼 어떻게 보면 효소 기질 복합체하고 효소하고 합했는 값은 똑같아야지. 맞지? 그런 의미로 보더라도 얘들 둘 중에 하나는 효소고 하나는 효소 기질 복합체인 거야. 그럼 딱 들어가자마자 잠깐만요. 효소가 줄어들면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갖다가 이거 만들겠지. 맞지? 만들면 걔가 생성물로 될 거야. 근데 생성물로 형성되는 게 약간 분화될 거야. 분화될 거야. 그 이유가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있잖아. 그래. 대학교 입학했단 말이야.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남자 100명, 여자 100명. 커플 탄생할 가능성이 엄청 크지? 그치? 솔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짝꿍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
시간 좀 지나고 났는데, 오, 30명의 커플 탄생했어. 30커플이. 그럼 남아있는 애가 남학생 30명 없어지고 여학생 30명 없어졌다. 자체 내서. 그러고 나면 커플 될 확률이 좀 줄어들지. 그러니까 생성물 되는 속도 자체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말 되겠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응물이 남아있는 반응물이 없어지겠지. 남은 양이. 이것도 가파르게 줄어들다가 약간 둔화돼서 줄어든다.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치? 이랬습니까? 그래서 그래프 보고 얘는 누군지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 머릿속에 생성물은 없는 게 맞고 그리고 늘어나는 게 생성물이겠지. 쫙 일정하게 줄어드는 게 기질이겠지. 얘는 확실해. 그리고 효소 기질 복합체하고 효소 양은 토탈 양은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쉽게 그래프 찾겠지. 이해되겠나? 됐어. 그러면 그래프 해석 됐습니다. 뒤에 문제도 있고 얘는 조금 유명하게 있던 문제다.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니까 어떻게 얘들한테 효소의 구성이 있어. 효소의 구성인데 자, 효소의 주성분이 뭐라고? 단백질이야. 그래서 단백질은 어디에 민감하냐면 온도하고 pH, 산성도에 민감해. 됐나? 요거는 꼭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 단백질이라는 녀석은 단독에서 pH에 민감하고 온도에 민감하다. 민감하다는 얘기는 이거 변하면 아예 기능을 상실해. 이런 의미란 거지. 이랬지? 근데 자, 효소라는 녀석은 뒤에 문제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주효소, 조효소 그렇게 된 거야. 주효소 그리고 조효소. 주효소, 조효소. 자, 뭐로 예시를 들면 좋을까? 너는 그런 거 안 쓰나? 2단계 인증. 내 같은 거 네이버 이런데 부모님 2단계 인증 걸 데 없나? 요즘은 희한한 해킹을 열심히 하려고 어디에서 시도했습니다. 내가 거기 없는데 내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를 네이버 들어갈 수 있는 로그인 할 수 있는 지정 위치를 갖다가 로컬을 정해놨는데 딴 데서 계속 시도한다고 문자가 매일 막 날아와. 그게 뭐 해커들이 온갖 방법 다 쓴다며. 그래서 2단계 인증을 걸어놨다는 거지. 그치?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효소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로 주효소가 있고 조효소가 있어. 근데 사실 이 조효소는 두 가지가 있거든. 두 가지가 있는데 얘들한테 밑에 보면 보조인자로 조효소, 주효소, 조효소 이렇게. 이제 너희가 이미 사용했던 건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 봤던 거고. 맞지? 그리고 주효소가 있고 그리고 여기 너희들한테 보조인자 중에서 금속이온 이렇게 돼 있나? 금속이온. 사실은 주로 요거로 나올 거야. 광합성이나 세포흡이 이거니까. 이거는 너희들 혹시 아까 그런 얘기죠?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 NAD 플러스 FAD. 근데 이거 이런 그 효소하고 붙었다는 얘기가 없었지. 너희들한테 NAD 이렇게 얘가 있잖아. 수소 딱 떼질 탈수소 효소 수소 딱 떼고 나면 효소의 지가 아예 떨어져 나와. 자, 거기 한번 봐봐. 너희들한테 얘가 비단백질 성분인 거야. 효소의 단백질이란 건 주효소야. 얘는 단백질이고 단백질 말고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거지. 단백질 말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조효소가 있는 게 있고 금속이온이 있는 게 있거든. 근데 조효소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거기 보니까 뭐라고? 일반적으로 활성 부위에 일시적으로 결합. 얘를 밑줄 해야 돼. NAD 얘들 NAD 플러스 있지. 얘들은 효소 옆에 일시로 붙어서 수소 떼는 거 같이 하는 거야. 조금 이따 수소 떼고 지도 떨어질 거대. 됐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금속이온 돼 있나? 영구적으로 결합. 밑줄. 영구적으로 결합. 자, 그게 뭐냐면 혹시 밑에 그림 보여? 효소가 있고 보라색 부분이 보이죠? 이 보라색 부분이 보조인자인 거야. 얘까지 들어가야지 작동을 할 수가 있다고. 기질이 딱 맞을 수가 있다고. 잘 되겠나? 근데 그림에서 선생님이 하나를 요거를 96쪽
96쪽 대표 자료. 첫째 줄 효소 X 밑줄 96쪽에 효소 X인 거야. 근데 너희들 효소 X의 옆에 붙어있는 째매한 A 보이나? 맞지? 근데 A하고 X하고 붙어 있는데 B가 붙은 거지. 그 다음에 중간에 동그라미 기억 보이나? 얘는 네모 박스. 이거 완전체 같지? 동그라미 기억 이름이 효소 기질 복합체지. 한 번만 적어주고. 동그라미 기억이 효소 기질 복합체. 요게 활성화되는지가 이제 낮아졌다. 반응이 탁 일어날 거다. 와, 근데 얘를 봐. 그 다음 문제 봤어, 혹시? 어머나. 요거 조효소겠나 금속 이온이겠나? 왜 물었냐고? 너희들한테 봤을 때 X가 있고 X에 달라붙어 있는 A가 있고 이 옆에 B가 있었지. 그치? 그 옆에 거는 X하고 A하고 B하고 다 붙어 있는 게 있었대. 이게 효소 기질 복합체제. 그 다음에 그 그림 보니까 X도 있고 A도 있는데 B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B 말고 다른 애 두 개가 딱 있지. 그럼 B가 기질이었었고 요거 두 개가 주황색이 생성물인 거지. 빨리 이해됐나? 쌤 얘기하고 싶은 얘인 거야. A가 여기 분명히 X 옆에 달라붙어 있었거든. X 옆에 달라붙어 있지. 이 마지막 이 그림에 만약에 X 옆에 A가 달라붙어 있냐 단독으로 있냐? 단독으로 있지. 영구히 붙어 있겠나? 아니란 거지. 아니란 거지. 나 이 금속 이온으로 보조 인자했으면 계속 달라붙어 있을 건데 얘는 톡 떨어졌지. 얘가 조효소인 거야. 이런 조효소 중에 하나가 NAD 플러스 FAD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이거 동화일까 이화일까? 효소 기질 복합체에서 화살표 보여? 화살표 전후가 있었지. 그러면 이게 먼저고 이쪽이 나중인데 어머나 얘가 이렇게 변한 거지. 하나의 덩어리가 두 개로 조각으로 나눠졌지. 그러면 이화작용이지. 됐습니까? 이화작용이고 발열이겠지. 말 듣나? 됐어. 이화고 발열이었을 거다. 그러면 둘째 줄에 한번 봐봐. 어떻게 돼 있냐면 A와 B는 기질과 보조인자를 순서 없이 했다. 누가 보조인자인지 알겠지? A야. 왜냐? 반응 전후에 A는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기질 아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자 둘째 줄 끝에 1과 2는 A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순서 없이 이렇게 됐지. 됐습니까? 오른쪽 그래프 보니까 B의 용도인데 B가 뭔데? 기질이지. 근데 기질이 안 변했네? 반응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반응 안 했지. 왜 반응 못 했을까? 아까 그래 너가 한번 생각해라. 세포 호흡하는데 NAD가 없으면 NAD 플러스가 없으면 반응하겠나? 못하지. 효소만 있다고 될까? 보조인자도 필요하지. 근데 얘 떨어졌다 붙었다 할 거니까 없으면 못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했잖아. 전자전달 효소. 전자전달 역할 한다고 갔다가 산소한테 주고는 또 지 가서 또 반응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반응 못하는 이유가 A가 없어. 조효소가 없어. 반응 못했겠지. 그러면 B. 반응물은 줄어야 되는 게 맞지. 그치. 반응물은 줄어야지 반응하면. 그럼 얘가 반응물 줄었. 충분히 반응 일어났죠. 이렇게 된 거지. 뭐가 있었을 때 보조인자인 그거 중에서도 조효소가 있었을 때 반응 충분히 잘 했다. 이런 의미란 거지. 말 되겠나? yes.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쌤이 궁금한 건 A가 뭐라고? A가 보조인자지. 보조인자 중에서 조효소지. 맞지? 그럼 3번이 궁금한 거야. 단백질 부분일까? 비단백질 부분일까? 싹 넘어갔대. 효소는 주효소 부분이 단백질이고 얘는 단백질은 아니야.
단백질은 아니야. 됐지? 그러면 비단백 부분이다. 그리고 쌤이 아까 처음에 강조했던 거 단백질만 pH와 온도에 민감하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이 조효소는 pH와 온도에 민감할까? 안 민감하겠지. 되겠나? 디귿. 화학 반응이 끝나면 X에서 분리가 된다. 그림 보니까 얘는 봐봐. X에서 분리됐어. 안 됐어? 됐지. 그치. 이랬습니까? 묻고 싶은 게 이건 예. 조효소야 금속이온이야? 이렇게. 금속이온이면 안 떨어질 거다. 조효소면 떨어질 거다. 말 되겠나? 예스. 자, 그러면 그 밑에 사실은 93쪽에 효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살짝 읽어보고 요거까지만 할까? 숙제를. 알겠나? 무조건 단백질.